제가 각 대통령 후보들에게요, 복지나 경제, 사회 문제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부분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선 때 한국에 그래왔다고 이해를 하지만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이런 사기를 친다면 그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대선의 표를 얻으려고, 그것도 젊은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병력 의무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문재인 후보가요, 군복무를 18개월로 단축한다. 그리고 이재명이 10개월로 줄인다. 남경필은 23년부터 모병제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군복무는 가장 짧은 육군이 21개월, 또 공군이나 이런 해군 이런 데서 24개월 이 선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익 근무도 24개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단축을 하지 않았는데 18개월까지 단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문 후보는 17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18개월까지는 물론이고 1년까지 단축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선 후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무책임하게 이런 포퓰리즘 공약을 안보 분야까지 적용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저는요, 얼마를 복무했냐. 저는 85년에 8월 달에 군에 가서 88년 3월 달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30개월 하고 한 20일 정도 더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이 3개월간의 전방과 또 당시 남한산성 문무대 입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축 혜택에서 열애되는 바람에 단축 혜택 없이 대졸 보통생들이나 대학 재학생 중에서 그런 전방훈련이나 당시 문무대 입소 이런 부분을 한 일주일씩 가면 이렇게 까주죠. 근데 그런 걸 받지 못하고 저는 30개월에다가 좀 더 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국방부의 한국군 병력인 공식적으로 63만 명이고요. 국방개혁 계획에 따라서 2022년까지 52만 2천 명으로 줄인다고 합니다. 저출산에 따른 병력 자원 감소와 북한군 병력 수준 등을 감안한 규모가 이 정도랍니다. 이것보다는 더 줄일 수가 없다. 이것보다 더 줄이게 되면 병력 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즉, 우리 국방부가 가지고 있는 전력 운용 프로그램과 이렇게 배치되는 병력 운용 프로그램이 작동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중에서 22만 2천 명은 장교나 부사관이고 일반 병사가 30만 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군 입대를 많이 하는 20대 남성 인구가 35만에서 38만 명 사이인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는 이 숫자가 25만 명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요. 2023년 이후에는 22만 명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원 현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1년에 8만 명 정도가 사실상 좀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21개월 복무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 3천 명이 부족할 거고 18개월로 줄일 경우에는 연평균 5만 5천 명이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12개월로 단축할 경우에는 1년에 10만 명 이상이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부 전문가들은 전문 병사 제도를 도입해서 일반 징병대는 일반 병사 15만 명에 전문 병사 15만 명으로 구성하고 일반 병사의 복무 기간을 12개월로 줄이고 그래서 30만 명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전문 병사라고 불리우는 한마디로 모병제에 의한 자발적 지원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최소 4년을 복무하게 하면 일반 병 복무 기간은 1년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 1년으로 줄어들게 되면 이들이 밖에 나와서 경제활동을 하면 몇 조에 무슨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결국 간부들을 늘려야 되거나 대체 복무 제도를 축소 폐지해야 되고요. 다른 예산들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전문 병사라는 부분으로 부족한 병사 자원 10만 명을 모두 간부로 대체하면, 즉 돈을 받는 월급을 받고 가는 사람으로 대체하면요. 연간 3조 원이 더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18개월이라는 공약을 갖다가 이렇게 제시했을 때 부족한 3만 명을 돈을 주고 하사관으로 충원한다면 연간 7,500억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돈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대한민국의 군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은 이스라엘이나 안보 위험을 받고 있는 나라들처럼 국민 개병 제도로 해서 모두가 직위 고하나 부에 고저에 관계없이 군대를 간다라는 원칙을 유지해야 한국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병사들 중에서 절반은 월급을 받고 4년을 근무하는 전문 병사고 절반은 1년만 근무하고 나가는 징집 병사라고 한다면 그 전문 병사들이 4년을 군대를 직장으로 때워야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와 일반 병사 간의 위화감부터 시작을 해서 적대감, 또 병력이 한마디로 없는 집 아이들이 직장으로 있는 집 아이들을 대신해서 떼어간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15만 명만 가면 군대를 안 가는 사람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리저리 다 빠져나가겠죠. 15만 명도 재수 없어서 끌려가는 사람들이겠죠. 이것이 도대체 병력이라는 국가적인 어떤 의무에 적합한 그런 명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저는 매우 우려된다. 그 다음에 숙련도와 전문성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군은요, 하이테크 군대로 가야 된다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보병, 기갑, 통신, 정비 이런 부분에서요, 일을 배우는 기본적인 시간도 있습니다. 그것이 숙련도라든지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1년만 하고 나간다면 익숙할 만하면 나가버리고 또 배우려 하면 나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일정한 수준이 군의 각종 장비나 무기들을 갖다 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적어도 병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제 생각입니다. 군 단축, 복무기간 단축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복무기간을 단축시키는 후보를 절대로 대선에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복무기간 단축을 하자라는 후보부터 대선의 선택지에서 배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는 지금 한국의 형편상에 병사들의 월급을 21개월 복무해서 월급을 한 100만 원씩을 올려주자라는 부분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200만 원을 모으고 제대할 때쯤 되면 2,400만 원이라도 모으고 나와서 사회에서 학자금 부채를 갚거나 또 뭔가를 시도할 수 있는 시드마니를 만들게 하자.
그 부분에는 저는 동의하고요. 이런 부분을 예산으로 만들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군 문제를 이런 돈 문제나 효율성 문제나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더더욱이 표를 얻겠다라는 입장에서 병력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방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눈치 보지 말고요. 입장을 밝히고 군도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 군 복무기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후보는 국가 안보를 희생하고 자신의 대통령직을 얻고자 하는 아주 질이 나쁜 후보라고 판단을 했어요. 대선 선택에서 배제시키는 1순위로 이렇게 꼽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한번 할 때마다 누리 예산이니 무상급식이니 반값 등록금이니 기초연금이니 해서 국가 돈 수조 원씩이 팍팍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셨듯이 2015년에요.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자라는 부분은 연금에 고갈되는 시간을 3년을 늦추는 정도로 됐는데 그것을 다 계획이라고 대통령과 여야가 국민 앞에 사기를 쳤습니다. 그딴 계획을 왜 합니까? 자, 기존에 누리는 거는 절대 안 뺏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을 그냥 골고루 얼마씩 나눠 먹자라는 데는 전부 박수를 칩니다. 국민들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썩은 대학을 유지시키는 대학 같지도 않은 대학, 나와봤자 졸업장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휴지 조각에 불과한 삼류 대학들을 유지시키면서 거기에 반값 등록금을 제공해 주는 것이 옳은가? 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고쳐서 중학교 때부터 기술직을 배우면서 그 사람들을 실업계 고등학교와 전문학교를 연결시켜서 현실에 맞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에 맞는 그런 고등기술을 가지게끔 노력하지는 않고 모두가 1년에 7, 80만 명씩 대학을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가? 이제 사람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저절로 대학들이 곧 문을 닫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육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반값 등록금을 유지하고 왜 부잣집 애들이 공짜로 밥을 먹느냐? 그러면서 이 공짜로 먹는 밥의 전체적인 질도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누리 예산으로 뭐 이 보육비, 육아비를 지원하지만 유치원에 아기들 다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거 지원해 준 다음에 돈 안 내고 유치원 다닙니까? 거기에다가 특할비니 무슨 비용이니 해서 다시 2, 30만 원을 더 냅니까? 결국은 유치원 업자들만 배를 불려주면서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은 기본으로 먹고 거기에 각종 옵션을 얹어서 자식 키우는데 그런 옵션 안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다수는 그런 옵션으로 옛날에 내던 만큼을 또 내는 이런 낭비를 왜 합니까? 기초연금도 그렇습니다. 살만한 사람은 안 받아야 되는 거지요. 어려운 사람들만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20만 원을 줄 게 아니라 한 50만 원을 줘야 되죠. 지금 이 나라가요. 한마디로 임대 아파트에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 시스템을 고치는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전부 뭐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기꾼들만 대통령 되겠다고 득실거립니다. 국민들께서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